같은 매출을 올린 두 사업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비를 카드와 장부로 정리했고 다른 사람은 통장과 영수증을 뒤섞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쓴 돈이 비슷해도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되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에서 인정되는 사업 관련 비용이 5천만 원인 경우와 4천만 원인 경우 출발하는 사업소득 차이는 1천만 원입니다. 실제 세금 차이는 세율과 공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록하지 않은 비용은 신고할 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는 세금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사업에 쓴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공제 감면을 증빙에 맞게 빠짐없이 챙기는 순서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왜 썼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나갔다는 사실, 사업과 관련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금액과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통장 전체를 뒤질 필요 없이 지난달 카드 내역 한 장부터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하나 잠그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무조건 경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비로 인정됐다고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세에서는 그 지출이 매출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 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인지 법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아닌지를 따로 봅니다. 그래서 절세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정확한 분류, 그리고 기한 안의 신고, 이 4가지가 연결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미팅을 위한 비용이 소득세상 필요경비 검토 대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에서는 접대 관련 매입세하액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득세상 비용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영수증을 2개의 세금 관점으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속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실제 신고는 본인의 업종과 과세 유형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첫째,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생활비에서 분리하십시오. 개인 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사용 내역을 월별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 대상 금액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 카드 등록 이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업용 신용카드란에 금액을 적기 어렵도록 신고 방식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가족 식사, 개인 쇼핑, 여행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한 번 카드 내역을 공제 불공제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첫 번째 절세입니다. 여기서 실무 팁은 카드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줄이는 것입니다. 업무용 결제 카드를 한두 장으로 모으고 매출이 들어오는 계좌와 세금으로 남겨둘 계좌를 구분하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분류가 맞는지 보고 애매한 거래에는 짧게 업무 목적을 메모해 두십시오. 카드 등록은 절세의 끝이 아니라 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정리장치입니다. 둘째, 계좌이체만 하고 끝내지 말고 적격 증빙을 받으십시오. 소득세법이 열거하는 주요 증명 서류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 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합니다. 외주비를 송금했다면 계약서와 작업 결과, 거래 명세도 함께 남겨야 그 돈이 왜 사업비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비라면 강의명과 업무 연관성, 출장비라면 방문한 거래처와 목적을 짧게 메모해 두십시오. 영수증 한 장을 모으는 것보다 거래 이유까지 연결해 두는 편이 훨씬 강한 증빙이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일반 소비자용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사업자 번호로 지출 증빙을 요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택스 자료와 대조하고 거래처가 발급을 취소하거나 수정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종이 간이 영수증이나 이체 화면만 모아두는 방식은 거래 내용과 공급자를 다시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일 명도, 날짜, 거래처, 용도로 통일하면 5년 뒤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큰돈보다 반복해서 빠지는 작은 고정비를 점검하십시오. 플랫폼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업무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도메인,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택배비, 광고비, 외주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고 장부에 자동으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에 실제로 필요했고 증빙도 있는데 분류하지 않으면 신고자료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카드, 계좌,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같은 화면에서 대조하십시오. 연말에 12달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것보다 매달 30분씩 점검하는 편이 누락도 적고 설명도 쉽습니다. 월말 점검표는 4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매출 자료와 실제 입금이 맞는가? 둘째, 카드와 계좌에서 나간 돈 중 증빙 없는 거래가 있는가? 셋째, 정기 결제인데 해지하지 못한 서비스가 있는가? 넷째, 아직 받지 못한 세금 계산서나 외주 계약서가 있는가? 이 과정을 하면 절세뿐 아니라 구독 낭비와 미수금도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정리는 결국 현금 흐름 정리이기도 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일반 과세자가 과세 사업을 위해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적격 증빙을 받았다면 매입세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에 쓰인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도 매입세 공제가 제한됩니다. 홈택스가 카드 내역을 공제로 분류했다고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실제 사업 목적과
공제와 과세 유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11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에 공급가액 10만 원과 부가가치세 1만 원이 표시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은 결제액 11만 원 전체가 아니라 그중 매입세액 1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지입니다. 동시에 소득세 장부에는 비용과 자산을 올바르게 분류해야 합니다. 노트북처럼 여러 해 사용하는 자산은 결제한 날 전액을 단순 비용으로 넣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자산 성격이 있으면 취득 시점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생활과 사업이 섞인 비용은 사업 사용분만 합리적으로 나누십시오. 휴대전화 한 대를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쓰거나 집의 일부를 작업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무조건 사업비로 넣는 대신 업무 사용 비율을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통화 내역, 업무용 회선, 작업 공간 면적, 사용 시간처럼 설명 가능한 기준을 정하십시오. 차량도 같은 원칙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주유했다고 모든 차량비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넣었다가 빼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업과 생활의 경계를 숫자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비율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마음대로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업무용 회선을 따로 개통하거나 작업실 면적을 도면에 표시하는 것처럼 일관된 근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 전체에 임차료를 넣기보다 실제로 전용 사용하는 공간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차량은 차종과 업무 사용, 운행 기록 등 별도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기준이 불명확하면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확인받는 것이 나중에 수정 신고보다 비용이 적습니다. 여섯째, 영수증 상자보다 장부를 먼저 만드십시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법정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관련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의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복식부기와 요건입니다. 단순히 엑셀에 합계를 적는다고 자동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장부를 만들면 비용 누락, 미수금, 선수금, 고정자산, 감가상각처럼 현금 입출금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부는 세금 신고 직전에 만드는 보고서가 아니라 매달 사업 상태를 읽는 계기판입니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아직 못 받은 돈, 올해 결제했지만 다음 해 서비스에 해당하는 돈, 고가 장비를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화하는 문제는 통장 잔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무에 맞지 않는 장부 방식은 가산세 위험도 있으므로 신규 사업자라면 개업 첫 해부터 업종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장부와 증빙은 신고가 끝난 뒤에도 법정 기간 동안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곱째, 돈을 쓰고 난 뒤가 아니라 계약과 투자 전에 공제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 공제부금의 소득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사업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납부액과 소득, 부동산 임대업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법정 사유, 전임의 해지는 기타 소득 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투자 고용 세액 공제는 업종, 소재지, 창업일, 연령, 고용 인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소득세 공제 감면 컨설팅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광고 문구에 최대 공제액만 보고 가입하거나 장비를 먼저 산 뒤 신고 때 세액 공제를 찾는 것입니다. 노란우산은 장기 안전망 성격과 중도 해지 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창업 감면은 새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모두 되는 제도가 아니며 기존 사업의 승계나 업종 추가가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 공제도 자산 종류, 근로자 요건, 유지 조건이 연결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선택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매출을 다른 계좌로 받으면 안 보일 것이라는 생각, 가족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행동, 개인 여행과 식사를 모두 사업비로 넣는 행동,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받는 행동은 절세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카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결제 대행, 계좌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역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미 세금을 냈다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래를 임의로 판단해 몇 년씩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 번의 작은 오류가 여러 과세기간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평소와 다르거나 금액이 크다면 결제 전에 질문하고 답변 근거를 남기십시오. 국세상담센터 126 홈택스 상담, 공제감면 컨설팅, 세무전문가를 사용하는 비용은 잘못된 신고를 되돌리는 비용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7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적격증빙 4가지, 월별 고정비 점검, 부가세와 소득세 구분, 공용비용의 합리적 안분, 내 의무에 맞는 장부, 그리고 지출 전 공제 감면 확인입니다. 이번 달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내역 한 달치만 열어보십시오. 공제, 불공제, 확인 필요의 3칸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개별 거래가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좋은 절세는 세금을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사업의 숫자를 제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습관입니다.